우수상, 봄날. 햇살이 정말 아름답다. 따뜻하지만 따갑지는 않은 기분 좋은 햇살. 그 빗줄기 사이로 마치 새하얀 눈 같은 것이 살포시 내 얼굴을 덮는다. 벚꽃이다.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을 보니 미소가 저절로 그려진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즈음에 시작된 조현병과의 싸움은 지금 병원 밖을 나서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을 수 있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이 난다. 고3을 앞둔 수험생이었던 나는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성적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썩 좋지 못했다. 마땅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없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만은 없어서 그냥 혼자 공부에 매달렸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엔 그 짐이 너무 버거웠었나 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망상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나를 향해 덮쳐왔고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내 일상이 회복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던 망상은 날 가만두지 않았다. 독서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떠오르는 망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망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던 나는 망상을 현실로 굳게 믿고 있었고 당연히 공부는 할 수 없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위로 7살 터울의 큰언니와 오빠 그리고 작은 언니가 있는 사남매 중 막내다. 아버지는 무척 권위적인 분으로 우리들의 꿈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오로지 의사 아니면 사법고시 같은 전문 직종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셨고 그런 집안 분위기 덕분에 나도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일이 익숙했다. 특히 오빠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공부를 안 하면 매를 드시기도 하고 유난히 엄격하셨다. 그러던 오빠가 고등학교 입시 실패 후 재수를 하고 시골에 있는 후기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다. 결국 오빠는 수시로 가출을 했고 공부에 대한 부담은 결국 내 몫이 됐다. 책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나였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욕심은 성적이 좋았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로 향했고 그런 아버지의 모든 기대는 내 작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쯤이었다. 중학교 3학년. 일기를 쓴다거나 정확한 기록을 해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난 말이 더 없어졌다. 학교와 집만 오가는 숨막히는 생활이 계속됐다. 그래도 중학교 시절엔 공부를 하면 성적이 따라와 주었고 적은 액수지만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대는 더욱 커지고 그것은 나를 더 짓눌러 왔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네가 변했어. 라고 작은 언니는 얘기한다. 그랬다. 나도 분명히 기억하는 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억눌린 어머니, 부모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의 성적에 대한 것일 뿐 나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거나 그렇다고 대학 입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 아니었다. 그냥 모든 걸 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누구에게도 따뜻한 위로나 격려도 받지 못한 채 맞이한 고등학교 2학년 말.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공부는 더 어려워졌다. 학원 다니는 걸 싫어했던 나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성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졌다. 결국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나는 심하게 혼이 났다. 그때 큰 좌절감과 숨이 막히는 듯한 불안과 함께 그렇게 병이 찾아왔다.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 가서도 하루 종일 망상에 시달리며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자곤 했다.
그렇게 시작된 고3 시절의 나는 당연히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거였다. 조현병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나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더구나 부모님께 내 얘기를 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다. 지금도 어머니는 얘기하신다. 넌 어렸을 적부터 엄마에게 와서 안겨본 적이 없었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내라고 제잘되며 부모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먹했고, 그런 내가 망상에 대해 부모님께 털어놓고 상의를 한다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3 시절을 보내게 된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수능을 망쳐버렸다.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온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었지만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는 내 성적은 바닥이었고 결국 난 지방의 한 대학에 가게 되었다. 이미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진 나였지만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라며 법학과를 지원하게 하셨다. 무너질 듯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기대는 계속됐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 누구도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라며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탓하고 원망하셨다고 한다. 대학에 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망상 증세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조금 잠잠해졌지만 친구도 없었고 원하던 대학 진학도 실패한 나는 좌절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흥미가 없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고 싶다는 의지가 전혀 생겨나질 않았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학에 다니던 나는 결국 2학년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도 하고 집에서 대만이나 일본, 미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때우다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현병은 끝나지 않았다. 망상은 다시 시작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투성이었다. 난 또 망상에 시달리며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러다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2번이나 하기도 했다. 어떤 망상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출을 해서 어떤 건물의 지하실 같은 데서 약 4, 5일 정도를 노숙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신 채 그렇게 지내다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경찰차를 타고서 집에 돌아왔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지만 그때도 가족들은 내가 왜 가출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병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방황을 하느라 가출을 한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 모처럼 마음을 다지고 다시 수능 준비를 하려던 때 다시 망상이 시작됐다. 난 학원비를 모두 환불받고 그 돈으로 가출을 했다. 이번엔 멀리 대전까지 갔다. 왜 대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대전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잤고 저녁엔 아파트 맨 꼭대기층의 계단에서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간을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지내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고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택시비를 내주셨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내게 죽을 끓여주시고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를 맞게 해주셨지만 이때에도 가족들은 내가 조현병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렇게나 긴 시간을 나도 가족도 내 병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진단받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다. 증상은 더욱 심해져 온갖 종류의 망상들이 떠오르며 미래의 나는 엄청난 유명인이 될 거라는 환상에 빠지게도 되었지만 가끔 하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결국 망상을 인지하게 됐지만 돈이 없었던 나는 병원에도 갈 수 없었고 도움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러다 알게 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엄마와 함께 오면 같이 손잡고 웃으며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어머니께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병원비를 보내주셨다. 난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2개월 정도는 망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 결국 모든 것이 망상이라는 확진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모든 게 다 가짜라고 울부짖으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렇게 난 망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말 길고도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곳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병원을 다니면서부터 다시 일도 하기 시작했다.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고 생기는 수입은 저축을 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알아오면서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도 취업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것 같았다. 난 정말 많은 게 변해 있었다. 뚱뚱해지고 좋아하던 책을 예전처럼 재밌게 집중해서 읽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꼭 바보가 된 것처럼 머리도 많이 굳어져 있었다. 이제 조현병임을 알고 망상에 대한 부분은 인지했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 상담을 했다. 가족들은 내 병에 대해 알고 난 후 나를 위로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현병 환자라고 멀리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함께 외식도 하고 대화도 하며 오히려 나에게 조카들을 부탁하기도 하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제일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어머니였다.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시며 힘을 주셨다.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께 다 얘기하고 풀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권사님이신 어머니는 언제나 눈물과 미소로 내 마음을 다독이시며 분명히 잘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가 될 거라고 나를 세워주셨다. 많이 변해버린 내 모습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린 나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배려보다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 주어서 고맙다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과 격려 덕분에 지난 2년 사이 내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며 감사하고 있다. 망상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이후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 되도록 일을 하려고 했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갔다. 내 미래를 위해 어머니의 권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했고 컴퓨터 자격증, 회계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눈물로써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 뭘 해도 남들보다 부족하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했다. 공부를 하는 게 많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무사히 따게 되었고 일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뭐든지 힘들고 불안하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일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어머니의 도움과 격려로 미술 심리치료 공부도 하기 시작했다. 대인관계에 서툰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 심리치료사라는 일이 흥미로웠다. 처음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던 공부는 과정이 진행될수록 신뢰로 바뀌고 있었다. 너무나 좋은 공부였고 흥미있고 재미도 있었다. 미술 치료사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기대도 품게 되었다. 주중에 일을 마치고 주말이 오기를 엄청 기다리기 시작했다. 토요일엔 미술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일요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을 주말에 식후에만 잠깐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미술 심리치료사로 세워지길 바라는 꿈을 갖게 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이 가장 좋아하던 놀이였고 미술대회나 글쓰기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던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역시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한동안 책도 많이 읽지 못하고 그림에 대해 제대로 배우거나 많이 그려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금의 나는 글쓰기도 그림 그리기도 잘하지는 못한다.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여유가 되면 그림도 배워볼 생각이다.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은 당연히 없고 100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도 있듯이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조현병을 앓으며 지내온 그 긴 싸움에서 나는 어쩌면 많은 걸 잃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시간 동안 꿈을 꾸고 희망을 잃지 않은 나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많은 걸 얻게 될 것이다. 골방에서 남몰래 혼자 키워오던 병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병을 인지한 이후의 2년 동안은 이전의 15년을 깨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싹트기에 너무나 충분했다. 가족들의 관심, 사랑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년 회복 수기와 관련한 포스터를 보면서도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과거의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조현병 환우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내가 극복해낸 시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의 긴 어둠 같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요즘 5월의 봄 햇살이 정말 좋다. 그 따뜻함을 나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그 순간 감상에 젖어본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찰나가 아닌 매 순간 햇살을 감상할 여유가 있어지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조현병 환우들, 우리들 모두도 그늘 아래 숨지 말고 찬란한 햇살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자고요. 누구나 용기를 내면 멋지게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